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 뭐 안두순 박사 뭐 이렇게 쭉 해봤잖아요. 저 안두순 박사 그냥 보세요. 남북한 소득 경쟁 해석이었는데 1900, 뭐 보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혼자는 통일시를 1990년대 오고 2000년, 10년 동안에 남북한이 1인당 소득이 같도록, 같도록 맞춰주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계산을 해보면, 그랬더니 당시에 246조에서 360조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은 94년에 통계된다고 10년간 투자를 해서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나만 60%로 맞춰줍니다. 그랬더니 약 144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항목별 수요 지원에 박태규 박사 얘기했더니 여기 동요만 나오고 퍼센트에 나왔는데 우리 전체 GDP의 뭐 8.7%에서 11.3%까지 나중에는 조금 줄어들어. 그러니까 한 10분의 1은 우리 남쪽에 쓰는 거를 북쪽에다 투자를 해줘야. 그 다음에 이쪽은 장원대, 저쪽은 국민들에게 물어봐서 얼마나 부담하실 의미가 있을까 그랬더니 당시에 1997년에 103조에서 129조 정도 부담을 했다. 그 다음에 놀란다는 사람은 아까 저 한국 산하은행처럼 똑같이 했는데 북한의 소득을 남한의 60%로 맞춰주더니 이 사람은 1100조에서 2537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빨리 얘기해서 그런데 이거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보세요.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거 보면 굉장히 좀 첫째는 이 가정에 따라서 막 이 통일 비용이라는 게 막 달라져. 그럼 숫자 다 알고 이제 안주신 박사 보면은 1인당 소득을 100%를 맞춰주는 쪽에 그 북한 소득이 낮은데 북한 소득을 남한의 100%를 맞춰주는 이게 얼마 들어가는 건데 한국 수준에 보세요. 거의 비슷한 식인데 소득이 60%를 맞춰주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60%를 맞춰주는 게 적게 들어요? 100%를 맞춰주는 게 60%가 적게 들어야 되는데 144조하고 360조 거꾸로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 가정하기 따라 다르다. 그리고 저 뭐야 소유주연액 저것도 마찬가지. 저 소유주연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자 통일이 됐어. 당연히 북한에 지금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을 지어주는데 어떤 병원을 지어주냐 중요하죠. 자 스파스 같은 법의 병원을 북한에 지어주면 돈이 많죠. 근데 그건 아니고 북한이 현재 있는 것보다는 좀 훨씬 낫지만 그 중간 정도. 예를 들면 동급병원 우리가 그 정도를 준다면 훨씬 비용이 줄어들고 그나마 북한은 좀 낫고 그럼 나중에 절차적으로 하면 되죠. 이런 게 그래서 통일비용 연구 쭉 봤더니 문제가 좀 있더라. 그러니까 변수에 대한 과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액수가 막 천차만별이.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통일비용의 신축성을 무시한다는 그거는 세브란스에 지어줄 거냐, 공병을 줄 거냐. 그 다음에 국민의 부담 인사를 경시했다. 아까 부담은 한 129억까지 한다고 했는데 나오는 거는 뭐 천억, 천조 이런 식이죠. 그래서 통일 비용 연구는 자, 통일을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데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그런 걸 생각하게 해주는 거는 좋은 건데 너무 통일 비용에 대해서 너무 그냥 강조가 심하다 보니까 그게 정확한 추계도 아닌데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통일하면 그냥 통일 비용. 그래서 이거는 이 통일은 좀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옛날에는 그냥 이건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애들도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동영상들 같은 경우 물어봤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어떤 선을 줬더니 10년 살 국민학생 초등학생 세금 많이 내야 돼. 이거? 지금 그지? 얘가 왜 그런 얘기를 엄마 아빠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엄마 아빠가 통일하면 세금 많이 내야 돼. 왜? 통일 비용 때문에. 이런 답장이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공부지만 여러분들이 연구라도 이렇게
이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 어떤 비판점이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알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통일 편익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돈으로 따지면은 비용만 들어가나? 없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따져봐야지. 그래서 한번 이 뒤에 있는 거 요거 하고 보실래요? 이게 사진 보세요.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 다시. 같아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김정일의 모습 다르죠. 김정일 모습 다르죠. 그러니까 저쪽이 전에 거고, 그러니까 before after예요. 자, 김일성만 있을 줄 몰라요. 근데 이제 김정일이 죽으니까 그 아들 김정은이 아버지도 옆에 이제 할아버지 옆에 세워줍니다. 근데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게 이렇게 가려져 있어. 근데 한참 있다가 이렇게 나왔어.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왜 옷을 바꿔 입혔을까요? 현실하고 안 맞는다. 과거에 다 이런 것만 입는 그 잠바 같은 이런 거. 자, 요거랑 그러니까 요 옷이 맞는 거거든요. 제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게 다 분단 비용이다 이거예요. 분단. 분단이 지속이 되면서 분단이 없었으면 이거 왜 병상을 옷을 바꿔 입겠어? 이런 게 다 분단 비용이다. 그러니까 분단도 돈이 드는 것이다. 통일만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통일 편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일 편익은 뭐냐면 똑같아요. 아까 통일 비용은 통일이 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통일 편익은 통일이 되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한 건데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연구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2014년에 서울대 김병현 교수께서 당시 발표한 논문이 있어서 뭐 자세한 건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논리는 뭐냐면 자 통일이 됐어. 이 양반이 2014년 기준으로 당시에 이 논문 발표할 때 통일이 됐어. 그러면 통일이 되면 통일이 돼가지고 남한의 추가적으로 GDP가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그리고 북한도 GDP가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통일의 경제적인 편익이다. 비경제적인 거 말고 뭐 인권이 나아지고 전쟁을 하고 이런 거는 돈으로 계산을 못하니까 경제적인 것만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통일이 되면 몇 프로센트나 올라갈 것인가를 따져본 거예요. 근데 보기를 해보니까 이거 남한 건데 이건 뭐냐면 저 HS 맨 위에 있는 HSBC 추정 이거는 통일전 성장률은 이게 쭉 2050년까지 뽑은 게 있어요. 물론 지금 보면은 뭐 안 맞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통일전 성장률이고 통일이 되면 그 통일 성장률 증가 요인이 그래가지고 자 우리로서는 시장이 확대되고 통합이 되니까 시장이 되고 또 자원의 생산력이 예를 들면 군대 줄이고 그걸 생산하고 돌리고 또 사회적 갈등 북한 때문에 뭐 남한이 서로 싸우고 이런 거 없어지면 좋고 그러니까 군병력 감축 이런 거 다 합하면 통일 후의 성장률이 2015년은 8.70%다. 근데 원래 3.9%니까 순통일 효과는 한 0.8% 된다. 이거죠. 그 논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남한이 통일이 되면 통일 때문에 통일 덕분에 매년 한 0.8% 근데 뒤로 가면 떨어져. 0.7% 매년 0.8%에서 0.7%는 추가 생산, 추가 성장이 된다는 거. 근데 저는 물론 이게 계산이 되는 것만 경제적인 거, 산술적인 거, 계량적인 거 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수. 통일이 되면 생각해보세요. 통일이 됐는데 0.8%하고 0.7%밖에 안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계산이 되는 것만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럼 북한은 어떤? 북한은 북한은 이거보다 많이 가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기 통상적 성장률이 자 통일이 됐어. 그럼 우리가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기대 수준이 증가해. 그러면 그게 뭐 0.01% 얼마 안 했으나 그다음에 고등교육은 투자가 들어가서 있어야 돼 투자. 지금 북한은 누가 투자를 했어?